안녕하세요. 빗물박사 한무영입니다. 오늘은 뭐뭐뭐 물관리 시리즈 중에 얄미운 빗물, 고마운 빗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빗물이 얄미우세요? 고마우세요? 제가 빗물을 한 20년 동안 연구하고 또 이거 좋으니까 많이 확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빗물에 대한 그 조례도 만들어지고 법도 만들어지고 물관리기본법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많은 제도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빗물관리에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계속 운전해 보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또 이것을 외국에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빗물이 고마운데 어떤 사람들 빗물이 얄미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물관리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걸 하라고 하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빗물 하라고 그러는 사람을 빗물 하라고 그러면 좀 얄미울 것 같아요. 또 빗물을 많이 보급이 되게 되면은 상수도 공급을 좀 줄어들잖아요. 뭐 산에 있는 그 집에 빗물을 모아서 대부분은 빗물을 쓰고 나머지 모자란 것만 상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상수도를 판매해서 그 자기의 조직을 그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들은 손해를 봅니다. 또 이제 막 기후변화 때문에 하수도가 침수가 돼가지고 하수도의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단도 아니야. 그 하수도로 들어가기 전에 좀 모아두면은 하수도의 용량을 그 늘리지 않고도 그 해결할 수 있고 또 모아둔 물 가지고 잘 쓸 수 있으니 좋다라고 하니까 이 하수도 분야의 하수도 전문가들도 좀 손해를 보니까 좀 싫어합니다. 또 섬지방에도 물이 없으니 섬에 떠지는 빗물을 잘 이용해서 쓰십시다라고 했더니 그거 아니야. 해수담사가 좋다. 그래서 해수담사를 하는 사람들도 빗물을 하는 걸 좀 싫어하는 좀 빗물이 얄밉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진짜 그런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시공도 해야 되고 뭐 기계 제품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니 좀 시간도 걸리고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존에 전통적으로 물 관리하던 사람들은 다 빗물이 얄미울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같은 과를 나와서 같이 연구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에요. 후배고 뭐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얄미웠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 빗물을 얄밉게 생각한 사람은 환경부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처음에 2000년도에 수도법에 빗물을 집어넣고 관리하다가 최근에는 그 빗물이 물재이용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빗물은 재이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빗물 이용이라고 하면서도 생각은 이 법에 물재이용법에 있으니까 이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하수재이용이랑 같이 이용하고 있으니 제가 그걸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것도 싫어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우리는 빗물 이용 시설을 의무화했다라고 하지만 시행령을 보니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요거 맞추는 경우에만 빗물 의무화를 한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 5,0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근데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학교는 의무화한다 그러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안 해도 되게끔 만들고 뭐 주택단지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인데 그런 규모는 실제로 있는 것도 없는 가상의 크기에 대해만 의무화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의무화를 안 하고 있으니 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초코파이 있잖아요. 초코파이 겉에만 이렇게 초코가 있는 거. 초코파이를 주고 초콜릿을 줬다고 하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빗물을 확산하고 싶은데 환경부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제가 많이 뭐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빗물이 얄밉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빗물이 고마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물 문제, 홍수, 가뭄, 물 부족 이것 다 빗물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빗물 관리를 잘하면 홍수와 가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따라 나오는 불 문제, 뭐 산불이나 폭염 같은 것도 빗물을 모아서 뿌려주거나 산에다가 물 궁정을 만들어주면은 뭐 폭염이나 산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우리 35동 옥상에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새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빗물이 굉장히 고맙죠.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런 위협을 풀어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새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상수를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1톤당 팔당 같은 경우에는 한 0.25kWh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쓰는 대신에 빗물을 쓰게 되면은 그만큼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강에서 물을 적게 갖고 오면은 한강의 생태계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빗물을 고맙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스타시티에서 보면은 빗물 관리 시설을 하는 건축주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경제적인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빗물 시설을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빗물 관리 시설하는 건물주도 좋아하죠. 그리고 스타시티 같은 경우는 항상 비상용수를 항상 갖고 있으니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비상시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단수가 됐을 때 이 물을 가지고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으니 건물에 사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홍수를 방지해주니 지역 주민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빗물을 얄밉게 볼 것이냐 아니면 고맙게 볼 것이냐, 얼마든지 빗물은 원래 고마운 거고 잘만 생각하고 잘만 관리하면 얼마든지 빗물을 고맙게, 그리고 정부의 정책인 저탄소 녹색 성장,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빗물입니다. 그래서 일부 얄미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빗물의 고마움을 생각해서 우리 주민들, 국민 모두가 이제 행복한, 그리고 기후 위기에 안전하고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